오늘은 직장 4년차 인정 욕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한 대리님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창 말을 하는데 팀장님이 잠깐 딴 생각을 하시듯이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3초 아니면 2초.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보고 내용이 별로였나? 내가 뭐 잘못했나? 퇴근길에도 밥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그 3초가 계속 재생되는 거예요. 어제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을 뿐인데 괜히 말했다. 다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생각이 종종 맴돌면서 결국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걸 같은 팀 선배님께 상의했더니 그 선배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것 같아. 빨리 털어버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모두의 강사님, 저는 왜 자꾸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연 보내주신 대리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연 보내신 대리님께 당신의 선배의 말은 절반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정욕구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욕구가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은요,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다르게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시죠.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팀장님이 보고 중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마 팀장은요, 그 순간을 기억조차도 못할 겁니다. 급한 메시지가 왔는지 아니면 잠깐 시계를 확인했는지 별 뜻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드리던 분은 그 장면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이걸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이 현상에 이름도 붙였죠. 바로 퍼빙입니다. 폰 더하기 스너빙. 스마트폰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죠.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리더가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 직원이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리더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죠. 결국 업무 몰입도가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인정 욕구가 높은 직원일수록 이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요, 인정 욕구가 낮은 사람은 팀장님 바쁘신가 보다 라고 넘기는데, 인정 욕구가 높은 사람은요, 그 3초를 명백한 거절과 불만족의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팀장님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나의 내면 설정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그 설정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노후 자금을 전부 단 하나의 주식에 몰아넣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주식이 오르면 기쁘고 조금만 내려도 공황입니다. 잠을 못 자고요. 종일 시세를 들여다보고요. 삶이 그 주가에 종속이 되죠. 지금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예민한 분들의 내면이 딱 이 구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 스스로가 평가할 자원, 즉 내면의 지분율이 0%에 가깝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를요, 타인의 반응이 100% 채웁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핸드폰을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회의에서 반응이 없으면 내 의견이 이상했나? 이렇게 되면은요, 감정의 주가가 오직 타인의 반응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극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게요,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친 사람은 우울에 빠지기 쉽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필수 욕구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건강한 인정 욕구는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죠. 문제는 그 엔진의 연료를 전부 타인에게서 얻으려 할 때 생깁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JYP, 하이브 등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아이돌 멘탈 코치로 활동하는 주현덕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박사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K-팝 아이돌 연습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매달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달 연습한 것을 평가받고 합격하면 계속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탈락입니다. 모든 눈길이 나를 향해 있고 모든 반응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이렇게 덧붙였죠. 위로만으로는 30%밖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공감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방식, 즉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진짜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박사님의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부장님이 저만 비교해요. 왜 이것만 못하냐고.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박사님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부장님이 당신만 비교합니까? 아니면 팀원 모두를 비교합니까? 다 비교하는데 저한테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환경은 어떠셨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다 그래요. 어렸을 적에 항상 형이랑 누나랑 비교당하면서 자랐어요. 그 순간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부장님의 비교는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새겨진 오래된 패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현덕 박사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연자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보고할 때마다 팀장님의 표정을 살피고 회의 때마다 팀원들의 반응을 읽으려고 하고 팀장님이 핸드폰을 3초 봤다는 이유로 하루가 무너지는 상황. 바로 아이돌 연습생의 평가 시스템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박사님의 그 내담자와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핵심도 똑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의 틀을 갖고 있는 한 팀장님의 그 3초는 영원히 하루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죠. 그 틀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어릴 때 부모님의 무관심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지금 팀장의 3초를 거절로 해석하게 만드는 틀이 되어 있는 거 혹시 아닐까요? 박사님 말씀대로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해석의 프레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들러의 심리학이 등장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타인, 또 하나는 과거. 아들러는 이거를요, 과제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과제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타인의 과제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보고 중에 팀장님 핸드폰을 보는 것은요, 그건 팀장님의 과제입니다. 회의에서 팀원들이 반응하는 것, 그것도 타인의 과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부 타인의 과제예요. 그렇다면 내 과제는 뭘까요? 내가 보고를 잘 준비했는가? 내 의견이 내 기준에 합리적이었는가?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들에만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방을 5가지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나가 아니고요, 보는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아에 2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는 나는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입니다. 내 의지, 내 욕망, 내 관점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보이는 나는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삶의 주도권을 넘겨준 상태죠. 회의에서 의견을 냈을 때 여러분은 보는 나였어요? 아니면 보이는 나였나요? 의견을 내는 그 순간부터 팀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면 이미 보이는 나였던 것이죠. 이때 처방은요, 내 의견을 냈다면 그 의견이 내 기준에서 합리적이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은요, 타인의 과제이기 때문이죠. 자, 2번째 처방은요, 공정한 자기평가입니다. 팀장님이 핸드폰을 봤다고 해서 내 보고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회의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내 의견이 틀린 거 아니죠.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타인의 반응이 곧 내 실력이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까요? 오늘 퇴근 전에 딱 3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내가 한 것 중에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3가지. 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가 노력한 것을 스스로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이게요, 내면의 지분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 작업입니다. 처방 3번째는요, 착한 사람 가면 내려놓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움받기 싫어서요, 억지로 착한 사람을 연기합니다. 회의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했던 적 있으시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억눌린 감정이 피로감으로 쌓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떠지? 이러는 불안감이 생기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소한 일로 그게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포기하세요. 내 의견을 오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 진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 처방 4번째는요,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겁니다. 불안하거나 억울한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말이 맴돌까요? 팀장님이 왜 핸드폰을 봤지? 그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했지? 주어가 전부 뭐예요? 상대방, you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때 주어를 나로, I로 바꿔보세요. 나는 오늘 보고를 어떻게 느꼈지? 나는 그 의견을 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나?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주어가 바뀌면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방 5번째
마음 충전입니다. 마지막 처방은 가장 단순합니다. 불안하고 지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더 잘해야 돼. 꼭 인정받아야 돼. 이걸 견뎌내야 돼. 근데 이건요, 마음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죠.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뭘 원하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걸 잠깐이라도 해보자. 이게 마음의 충전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해보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잠깐의 산책,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 3줄 적기. 이것이 타인의 평가로 고갈된 내면에 내가 직접 연료를 채우는 일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핸드폰을 봤을 때 하루가 무너졌던 그 순간,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정 욕구라는 필수 엔진을 갖고 있는데 그 연료를 전부 타인의 반응에서 얻고 있기 때문이죠. 부장님의 비교에서 하루가 통째로 무너졌던 그 직장인에게 주연덕 박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부장님의 비교는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나의 오랜 상처가 비교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부장님이 왜 나만 비교하는 걸까?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실제로 해낸 것은 무엇인가로 말이죠.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은 타인과 과거뿐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있다는 뜻이죠. 바로 나 자신. 오늘부터 딱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타인의 반응이 떠오를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내 과제인가? 저 사람의 과제인가? 그 질문 하나가 타인의 시선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긴 일을, 그 질문 하나가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하루를 통째로 빼앗기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인정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인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주변에 있다면요,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